저희 조 같은 경우 이제 파킨슨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목차로는 파킨슨병, 파킨슨병, 솜노트, 헨스, FES, 그리고 레퍼런스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이란 알츠하이머 치매에 이어 두 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퇴행성 질환이고 60세 전후에 가장 많이 발병합니다. 그리고 노인 10만 명 중에 100명에서 160명 정도의 발병률을 있을 정도로 높은 발병률을 가지고 있고 전체 환자의 5%에서 10%만 유전에 의해 발생하며 대부분은 특발성으로 발생합니다. 대부분 알고 있다시피 중간 내 흑색질의 도파민 신경세포의 소실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은 환경 독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 불필요한 단백질 처리 기능 이상 등이 유발한다는 가설이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파킨슨병에 대한 기전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제 중간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도파민들이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안에 있는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단백질이 신경세포에 쌓이게 돼서 신경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해진 도파민이 일어나고 뇌 운동 회로가 전체적으로 망가지게 되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흔한 파킨슨의 임상 증상들이 이 영상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파킨슨병의 증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적인 증상으로는 떨림, 경직, 서동, 자세 불안정, 구부정한 자세, 보행 동결 등의 증상이 있으며 비운동 증상으로는 신경정신 증상, 인지기능 저하, 자율신경계 이상, 수면장애, 배뇨장애, 통증, 무감각,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파킨슨병의 4대 증상입니다. 브라디키네시아, 리지디티, 레스팅 트레머, 포스트럴 인스타빌리티가 있는데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어가자면 브라디키네시아, 한국말로 운동 느림증 같은 경우는 운동의 시작이 어렵고 속도가 느리며 운동의 속도와 범위가 감소하고 협조성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리지디티 같은 경우는 코그일 타입과 리드 파이프 타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호발 부위는 넥, 숄더, 힙, 니이며 ROM 제한의 큰 원인이 됩니다. 다음 레스팅 트레머는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손을 알약으로 굴리는 필룰링 트리머가 나타나고 눈은 침범되지 않으며 수위 운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포스트럴 인스타빌리티는 이 사진처럼 머리가 전방으로 이동되고 몸통, 엉덩 관절, 무릎 관절은 굽힘되고 팔은 이제 옆으로 이렇게 벌린 고릴라 자세를 취하고 있고 걷기 시작하거나 방향 전환에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본 건데 이제 파킨슨 병이 아니고 그 더 이상으로 지나가서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건데 파킨슨 증후군이란 파킨슨병과 마찬가지로 움직임에 문제가 있으면 4대 증상이 모두 나타나면서 파킨슨병이 그냥 단순히 도파민의 부족인데 파킨슨 증후군은 그걸 넘어서 도파민을 그냥 작동시키는 신경세포 자체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손의 손상이 많이 나타나고 어지럼증이나 기립성 저혈압, 땀 조절이나 내장 기능 조절 같은 자율신경계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고 파킨슨병은 약물의 효과가 좋지만 파킨슨 증후군은 약물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후가 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걸 간단히 표로 보여드리자면 이제 파킨슨병은 도파민 부족이 이유고 파킨슨 증후군은 그거에 플러스로 손의 중내 기저혈계 위축이 원인이 되고 증상으로는 파킨슨병은 떨림, 근육 경직, 느린 동작, 보행 장애 등의 증상이 있으며 파킨슨 증후군은 그거에다 플러스로 어지럼증에 기립성 저혈압, 배뇨 장애, 치매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진행 속도는 파킨슨병보다 파킨슨 증후군이 2배에서 3배 빠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파킨슨병은 소량의 약물로 치료 효과가 좋지만 파킨슨 증후군은 약물의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션트 케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67세의 박정영 환자는 파킨슨병을 가지고 있으며 술은 마시시고 당뇨는 없고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담배를 피십니다. 주요한 증상으로 이제 안정 떨림, 레스팅 트레머와 보행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자료로는 멘탈은 명료하고 통증이 있으며 MMSE는 25점, 근긴장도는 딱히 나타나지 않으며 센서리는 다 정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조 같은 경우 파킨슨병 환자의 안정 떨림을 잡기 위해 텐스를 이용할 것이고 보행 이상을 잡기 위해 FES를 작용할 것입니다. 저희가 잡은 프로블럼 리스트로는 이제 먼저 이 스트리머로 인한 손 기능 저하와 게이트의 불안정 그리고 바스 6점을
프로블럼 리스트로 잡았고, 목표는 이제 가만히 있을 때 물을 담은 컵을 흘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잡고, 게이트를 치료사의 관찰하에 시행할 수 있으며 바스 6점에서 3점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로 인한 플랜으로 저희는 텐스와 FES를 매일 2번씩 15분간 적용할 것이고, 그 파킨슨병 환자 같은 경우 이제 손을 쥐었다 펴는 운동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서 양손을 쥐었다 펴는 운동을 매일 3번씩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30번씩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게이트와 프랭켈 운동을 하는데, 게이트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풋드롭이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이 발자국 표시를 보여줘서 발바닥 지지면이 땅에 전체적으로 닿을 수 있게 유도하면서 보행 훈련을 진행할 것이고, 프랭켈 운동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협응성 운동을 진행하며 회복력 증진을 위한 운동을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텐스입니다. 자, 먼저 텐스, 경피신경 자극 치료란 전기 자극을 통해 피부 말초 감각 신경을 활성화하여 통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적응증으로는 각종 근골계통에 의한 통증과 신경계통 질환에 의한 통증이 있으며, 금기증에는 악성종양, 출혈 부위, 감각 마비 환자, 궤왕된 상처 조직, 말초 순환 장애 부위, 임산부 자궁 부위, 눈과 목동맥 팽대 부위, 혈전증 또는 색전증 환자가 있습니다. 그 이제 텐스 적용 방법 3가지로 고빈도 저강도, 저빈도 고강도, 고빈도 고강도의 방법이 있는데, 보이는 표와 같이 나타나 있으며, 고빈도 저강도 같은 경우 관문 조절설 이론, 저빈도 고강도 같은 경우 엔돌핀설, 뇌인아편 유사제 체계를 이용하고, 고빈도 고강도 같은 경우는 양극전도 차단 이론을 이용합니다. 자, 이제 관문 조절설, 고빈도 저강도 관문 조절설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통증이 들어오면 A 베타 섬유가 SG 세포로 가서 억제 사이 신경 세포를 흥분시킵니다. 그래서 억제 사이 신경 세포를 통해 T 세포를 억제하고 A 델타와 C 섬유에서 들어오는 통증 자극을 차단하고 전달하지 않습니다. A 베타 섬유 같은 경우가 높은 주파수의 자극을 인식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고빈도 치료 시 A 베타 섬유가 반응하는 기전을 이용한 치료입니다. 다음 뇌인아편 유사제 체계의 저빈도 고강도 방법은 A 델타 섬유를 통해 통증이 발생하면 통증 자극이 전달되는데, 그때 뇌에서 통증을 견디기 위해 뇌인아편 유사제가 분비됩니다. 그리고 그 뇌인아편 유사제가 뇌에서 터지면서 통증이 차단되고 통증을 못 느끼게 됩니다. 낮은 주파수에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A 델타 섬유를 자극해 통증이 유발되고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 뇌인아편 유사제가 발생하는 기전을 이용합니다. 3번째로 양극전도 차단, 고빈도 고강도 이론입니다. 반복적 전기 자극을 통해 말초신경의 전도 속도를 감소시키고 자극 문턱값이 증가함에 있어 A 델타 섬유와 C 섬유의 신경 전도가 일시적으로 차단됩니다. 그리고 전류의 양극 효과에 의해 신경 흥분성이 감소해 진통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시 표로 돌아오시면, 그럼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파킨슨으로 손에 떨림을 잡는다고 했는데 어떤 걸 써야 할까요? 저빈도 고강도일까요? 아닙니다. 고빈도 고강도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고빈도 저강도를 써야 합니다, 당연히. 자, 이유는 뭘까요? 보통의 이제 인텐션 트레머 같은 경우는 그 근육의 과흥분에 의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고빈도 고강도인 양극전도 차단의 이론을 이용해 과흥분을 억제시켜서 떨림을 잡는 게 맞습니다. 근데 파킨슨병의 트리머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을 때 이제 떨림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근육 마비에 의한 게 아니라 운동 시작이 어려워서 떨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극을 만약에 텐스로 넣어준다면 그 떨림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문 조절설과는 별개지만 고빈도 저강도의 텐스를 적용해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텐스를 진행할 때는 지금 보이는 사진과 같이 팔 위쪽에 부착을 하였는데, 사실 이것도 파킨슨 환자 같은 경우는 레스팅 트레머이기 때문에 센서리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뇌의 각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떨림이 알아서 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사진처럼 여기에 붙여도 되고 여기 다른 부위에 붙여도 떨림이 억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시간은 15분, 빈도는 100 내외, 강도는 환자가 자극을 느낄 정도로 하였는데, 빈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빈도로 해도 되지만 저빈도로 하면은 환자가 좀 아프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고, 강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 같이 환자가 자극을 느끼기만 하더라도 레스팅 트레머가 없어지면서 떨림이 잡히기 때문에 환자가 자극을 최소한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논문을 알아보았는데, 2017년에는 텐스로 유발된 피부 구심성 신경을 통해 하강 떨림 신호의 피질 척수 전달을 방해함으로 떨림을 억제하고, 2015년 논문에서는
헨스는 ET 및 SWEDD와 같은 다른 병적 진전 환자에 비해 파킨슨 환자에게 더 높은 진전 억제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먼저 2017년에 관한 논문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 파킨슨병 환자 8명을 데리고 실험을 진행한 건데 그래프 3개가 있는 게 그 텐스의 적용 전, 중, 후입니다. 텐스 적용 전보다 중후에서 떨림이 억제되는 양이 더 늘어난 걸로 볼 수 있었으며 이 그래프는 근전도의 근활성도를 본 건데 이것도 역시 텐스 적용 전보다 중후에 감소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그 텐스를 이용해서 떨림이 감소된 비율을 나타낸 건데 대부분의 근육에서 높은 비율을 볼 수 있었으며 평균 비율은 60%, 40% 정도로 높은 비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FES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FES란 직사각형 대칭 이상파를 이용하며 주파수는 20에서 80이고 작은 근육 시 짧은 맥동 시간 그리고 큰 근육 시는 긴 맥동 시간을 사용하여 치료합니다. 순환 주기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1대1로 사용하며 근피를 막기 위해서는 1대5로 비율로 사용합니다. 경사 시간과 변주는 기능에 맞게 느리고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FES의 적응증으로는 보행훈련, 손기능훈련, 삼킴곤란, 어깨관절의 부분 탈구, 스콜리오시스, 스파스티시티, 불사용 위축, ROM 증진, 그리고 운동 시 환자의 자세를 보조하는 거에 있습니다. 금기증으로는 악성종양, 출혈 부위, 감각마비 환자, 개방된 상처 조직, 말초순환 장애 부위, 심장박동 조절기 착용자, 임산부 자궁 부위, 눈과 목동맥 팽대 부위, 그리고 혈전증이나 색전증 환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환자의 손기능을 올려주기 위해 FES를 적용하였고 치료 시간은 15분으로 잡았으며 보이는 그림과 같이 라디알 널브 쪽에 붙여졌으며 40Hz 180에 온오프 5초, 램프 시간 2초로 적용하여 보이는 근수축 같이 일어나게 운동을 전기 자극을 제공했습니다. 저희가 FES 적용할 때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그 수치에 맞게 설정하여 진행하였고 보행 훈련을 위해 FES를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치료 시간은 15분으로 잡았으며 커먼 페로니아 널브 부근에 부착을 하였고 빈도와 시간은 아까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그럼 위와 같은 근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 FES 설정은 이렇게 진행하였고 풋스위치 방법을 이용해 보이는 영상처럼 훈련을 할 수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FES가 파킨슨의 보행과 손 기능 향상에 영향을 미친 논문입니다. 호파의 논문에서 FES를 사용한 운동 훈련 시 상하지의 브라디키네시아에 대한 개선이 나타났으며 보행 속도의 향상이 나타났고 두 번째로 보행 훈련 중 FES 사용이 3분 동안 걷는 거리와 평균 보폭의 개선에 영향을 미쳤으며 세 번째로 FES가 이중 지지 단계의 지속 시간과 보폭, 지속 시간 및 보폭의 가변성을 감소시켰습니다. 자, 하나 논문을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자면 이 빨간 박스 안에 수치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보이는 이 라인홀 패그 테스트는 이제 이렇게 생긴 그림에 저 막대기 9개를 구멍 안에 꽂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것입니다. 근데 FES 사용 전에는 33초였고 FES를 사용하고 나서는 29초로 향상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었고 다음 박스 앤 블럭은 이제 박스 큰 거 2개에 저 작은 박스를 1분 안에 몇 개를 옮길 수 있냐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FES 사용 전에는 41개 정도의 박스를 옮겼지만 FES 사용 후에는 47개 정도의 박스를 옮기며 유의한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FES가 보행에 대한 기능 향상에 영향을 미친 거에 알아보자면 그 10m당 스텝 수가 줄어들면서 보폭이 늘어난 걸 알 수 있고 10m 워킹의 스피드도 올라갔으며 스트라이드 랭스도 늘어났고 걸음 수도 늘어났으며 이 SPSS-COPA라는 건 이제 파킨슨병의 특정 운동 기능 증상 감소를 나타내는 평가 도구인데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것도 12점에서 6점으로 줄어들었고 키네티 밸런트 스코어도 총점 16점으로 균형에 대한 평가를 하는 평가 도구인데 높으면 더 효과가 좋은 건데 점수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보기 쉽게 알려보이자면 이건 이제 10m의 FES를 사용했을 때 보행 속도 증가를 본 건데 모든 그래프에서 FES 사용 후에 보행 속도의 개선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발표 준비하면서 확인한 레퍼런스입니다. 감사합니다.